하죠. 네, 반갑습니다. 박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폭우로 사망 피해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2023년 7월 17일이고 내일 모레까지 비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온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단돌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수영 변호사님이랑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케이스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궁 내막의 비정상적인 정식인 자궁 내막 적식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자궁을 전체적으로 다 낸과 동시에 양쪽 난소를 이제 같이 절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약관상 양쪽 난소가 다 없어지게 되면은 질병후유장 10%로 인정이 되는데 이분이 가입한 보험 2개가 부유장이 50% 이상일 경우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을 2개를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 양쪽 난소를 다 절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되니까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달라라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그거는 자궁에 문제가 있는데 자궁만 냈으면 되는 건데 예방적 목적으로 그 난소까지 2개를 다를 드러냈기 때문에 미리 사고에서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드러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다툼이 갔던 이제 이유가 그 보험료가 뭐 10만 원, 2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매월 이제 보험료가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납입 면제 기능이 예를 들면 3년 정도만 받아도 꽤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3심까지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좀 모시고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예방적 목적으로 양쪽 난소를 다 절제를 한 거를 이게 치료 목적으로 해서 다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예방적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치료를 하죠. 치료의 필요성의 기본은요, 지금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료의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미리 치료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방적 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 느낌이 좀 와닿죠.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말로 전환을 시켜서. 근데 예방적 목적이라는 것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방적 목적이라는 것은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냐, 지금 치료할 필요성이 있냐. 그럼 치료의 필요성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는 사소고생이냐? 야, 그때 가서 해. 이런 말 하죠, 친구들한테. 이럴 때는 너무 미리 예방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참 얘가 신중하고 적절할 때 한 발 더 봐. 그렇지, 그때 거기까지 봐야지 됐었는데 내가 지금 눈앞에만 보다 보니까 그거 미리 해야 될 필요를 놓쳐버렸네. 자, 그럴 땐 어때요? 적절하죠. 그 미리 치료할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방적이라는 것도 정도의 문제죠. 정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픈 근데 우리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자기 가족력 때문에 가슴을 너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그걸 치료의 목적으로 인정해 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야, 그건 너무했네 이런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뇨에 걸린 사람이 발을 잘라야 될 수 있을 정도면, 야, 이 발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이 발도 썩어 들어가니까 이것도 같이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방적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방적 치료의 어떤 수위가 하나도 안 아픈데, 마치 그 여배우가 하나도 안 아픈데 그냥 미리 자기 가족력 때문에 유전적으로 자기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아직 증상조차도 없는데, 낌새도 안 보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뭐 보험금이라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뇨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안 그러면 왼발이나 오른발도 지금 뭔가를 처치하지 않으면 미리, 그것도 곧바로 전이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 이럴 때의 미리는 말도 안 되는 의미가 아니고, 야, 그건 적절하네, 거기까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미리, 그게 단순히 예방적 차원이어서 돈을 안 줘야 된다라고 이리적으로 못을 박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냐? 아직은 미리까지는 너무 앞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누구에 따라서 바꿔질까요? 환자의 증상과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뭐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떤 의사는 요거 지금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서 바로 자궁 내막암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난소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지금 해두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의학적 소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생겨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미리 걱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냐? 이거 미리 해야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예방적 차원은요, 그냥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냥 미리 예방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위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방적 목적은 안 된다라고 획일적으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 정도면 대부분이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면 그건 미리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를 했으면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치료의 일환으로 치료한 거지 뭔 예방적 목적이냐. 그러니까 예방적 목적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그 왜곡된 이미지를 줘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미리 치료할 필요성을 말을 바꿔버리시고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미리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런 차원에서 읽히면 뭐 이게 지금은 상피 내암 정도지만 난소가 주는 호르몬 부분이 여기에 확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거 자르지 않으면 굉장히 급속하게 증식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난소까지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딱 들으면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 미리 치료할 필요성이 있지. 이게 그럼 예방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란 소리죠. 다 생기고 나서 치료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표현의 함정?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약관에 나와. 약관에 예방적 목적 이런 거 없어요. 치료는 치료의 필요성이야. 지금 필요하냐? 미리 필요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방이라는 그 말 속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백신을 맞는다든지 미리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걸 보통 이제 예방치료, 뭐 예방주사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자궁내만증식증 같은 경우는 난소를 같이 제거해주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리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 목적으로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재판부에서 인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사주명리와 맞춤보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후유장애 관련돼서 소송이 같은 경우가 이제 납입 면제 기능 때문에 50% 이상 후유장애 납입 면제 기능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긴 이제 질병이 있는 부위는 자궁이 있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양쪽 난소를 같이 절제를 했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50%가 적용이 되려면 양쪽 난소 두 개 다 없어질 경우에 이제 후유장애 50%가 적용이 되는데 재판부에서 질병 발생 부위랑 장애율을 적용받는 부위랑 달라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판결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질병 치료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장애율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치료 부분하고 B 부분하고 다른데 B 부분에 해당됐을 경우에만 후유장애 적용을 받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치료의 필요성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건 치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치료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치료할 필요성은 여기고 그다음에 미리 치료할 필요성은 여기에서는 안 되죠. 저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신체 부위는 다르죠. 그러니까 미리 치료할 필요성과 지금 치료할 필요성을 볼 때 치료의 신체 부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닫혀있는 부분은 여기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미리 치료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치료한 거니까 미리 치료할 것은 옆에 있는 신체 부위겠죠. 번질까봐. 이거 안 그러면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신체 부위의 치료 범위는 다르죠. 그런데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죠. 이게 아프니까 여기까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미리. 그러면 이 전체가 치료의 범위 되니까 여기는 치료의 영역이 되죠. 치료의 영역이 전체적으로 치료 종결 후에 장애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치료하는 거나 미리 치료한 거나 치료의 영역이죠. 이 치료의 영역 이후에 치료가 종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장애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신체 부위가 다르더라도 그게 치료의 영역에 있으면 하나의 치료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 치료가 다 종결되면 그 치료가 된 부위에 대한 장애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치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미리 한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치료의 영역까지 하나로, 그것이 하나의 치료 영역이죠. 하나의 치료예요. 그러면 하나의 치료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신체 부위를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체 부위를 치료했어요. 그러면 치료가 다 끝났어. 그럼 내 신체 부위에 남는 후유증이 장애잖아요. 그러면 지금 치료하고 미리 치료한 것도 다 치료의 영역이니까 이 두 개가 신체 부위가 다 장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장애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50% 넘어간다.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면 장애평가 부분과 치료 신체 부위가 다르더라도 왜 그게 장애평가의 대상이 되느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자궁을 전체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양쪽 난소까지 같이 동시에 드러냈을 경우에
또 납입 면제 받을 수 있는 후유장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2심하고 대법원까지 난 판결이고, 사건 번호만 좀 말씀드리면 고등법원 판결이 사건 2020나의 40824 판결이고, 대법 판결이 사건 21다의 234 368 판결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법까지 나온 판결이라서 앞으로도 양쪽 난소를 이런 경우가 아마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참고 판결례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님이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